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아침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바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황금 벨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간단하게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황금 벨트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완전히 좀 이제 폭락장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코스피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에 대한 오미크론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이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이제 공포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폭락장으로 이어졌는데요. 주가 폭락한 이유는 바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고요. 이는 사실 코로나19 돌파 감염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무려 2배나 높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압축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완전히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 주가도 똑같이 이제 폭락장으로 이어진다면, 제가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의 정신적인 멘탈, 그 부분이 좀 깨질까봐 좀 우려가 되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것은 사실 삼성전자에 있는 이제 내부적인 펀더멘탈에 좀 문제가 없다면 증시는 금세 폭락을 하더라도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내일 이제 주가가 좀 이제 폭락장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의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황금 벨트에 대해서 차근차근 절차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표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요러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메모리에 이어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확실히 1등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굳은 의지와 열정, 끈기를 갖고 도전을 하면서 1위를 하겠다라고 좀 이제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9년도 4월 달이죠. 요때 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이라고 하죠. 2030년도까지 이번에 20조 원의 규모의 미국의 제2 파운드리 공장 설립 부지 확정으로 인해서 좀 추진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생산과 연구, 개발이라고 하면 이제 R&D가 되겠죠. 이러한 이제 분야에서 무려 133조 라는 이제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 공장들과도 좀 이제 함께 텍사스주 이제 테일러시를 전진 기지로 좀 삼겠다라고 각오를 밝혔고요. 그러다가 이제 삼성전자는 2년여간의 장구 끝에 지금 미국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부지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텍사스주에 있는 테일러시 여기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선정이 되면서 총 1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20조가 되겠죠. 정말 막대한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이제 확정을 지었고요. 그러면서 대만의 TSMC, 반도체 세계 1위죠. 요 이제 회사를 이 회사와 더불어 이제 미국의 인텔 이렇게 이제 두 회사가 있는데 이제 경쟁사들과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추가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판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중에 지금 이제 테일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이제 생산 라인을 2022년도까지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에 하반기에 가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만약에 가동이 된다면 향후에 이제 5G 그러니까 5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HPC라고 해서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고성능 컴퓨터
네,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되겠죠. 이러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경기에 있는 이제 기흥 그리고 화성이나 평택,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과 테일러 이렇게 있는 글로벌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황금 벨트를 완벽하게 좀 완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다 말씀드린 거 보면은 다 미래 전망치이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결단을 두고서는 업계에서는 세계 1위인 여기 화면에 TSMC가 보이시죠? TSMC를 겨냥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네, 요 이제 공장 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좀 써드릴게요. 테일러 공장 양상 목표 시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이제 하반기로 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TSMC의 이제 공장 완공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TSMC는 현재 120억 달러,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낮은 이제 투자 금액이에요. 14조 2천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 애리조나.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TSMC 같은 경우 지금 일본과 또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에도 이제 신규 공장 건설을 좀 검토를 하면서 외연을 좀 확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일본에서는 소니 반도체 솔루션인 SSS라고 좀 불리는 이제 합작법인 이제 설비키를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여기에 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8조 정도가 되는데 요 금액을 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선언한 여기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텔 보이시죠? 인텔의 공세도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인텔도 2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24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24조라는 이제 금액을 투자를 함으로써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2개를 지을 예정이고요. 네, 역시나 TSMC와 같은 지역에다가 지금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름길을 좀 택하기 때문에 인수합병, 바로 M&A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지난해 7월 달에 2025년까지는 파운드리 사업 확장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4년 내에 TSMC와 삼성전자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네, 특히 2025년도 네, 요때면은 불과 이제 올해 지나면 3년 조금 넘게 남았죠. 그래서 2025년까지는 무려 1.8 나노, 네, 정말 양산 기술이 상당히 높은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준의 18A의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TSMC와 삼성전자는 2023년도까지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죠. 2023년 아이고, 글씨가 조금 안 이쁘네요. 다시 좀 써드릴게요. 2023년도까지 3나노 양산으로 지금 목표로 잡고 있고요. 여기에 프레드 겔싱어 인텔의 CEO 같은 경우에는 생산비가 아시아보다는 30%에서 40% 정도는 비싸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TSMC 너네는 가격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 미국의 행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라고 해서요, 이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외국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의회의 압박으로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 분위기의 탓에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이제 미국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 귀국 첫 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투자도 투자지만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고 오니 마음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위기론을 좀 강조를 했다라고도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과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의 도발, 그리고 산적한 이제 변수 앞에서 부담과 책임감을 좀 고스란히 나타냈다라고도 좀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사실 경쟁에서 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퀄컴과 이제 구글, 테슬라나 엔비디아 뭐 요런 이제 고객사가 포진한 미국의 공장 증설은 필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객사를 좀 써드릴게요. 퀄컴 그리고 구글 그리고 이제 테슬라. 네, 제가 이거 다 방송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있죠. 이렇게 일단 네 업체를 이제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공장의 증설은 필수 요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곳에 이제 초미세 공정의 파운드리를 좀 완성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TSMC에 치우쳤던 미국 대형 고객사들을 끌어들일 기반이 충분히 마련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역시 이를 고려해 좀 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공개된 업체로 봤을 때는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3나노 양산을 좀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선조패자분들 치열한 패권 경쟁이 벌써부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는 사실 TSMC의 이제 6개월보다 정도 이제 빠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처음으로 기술력에서 TSMC를 따라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2년 상반기에 출시를 해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차세대 이제 트랜지스터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이제 선제적으로 좀 도입을 하기 때문에 기술 경쟁에서도 우위를 좀 차지하겠다라는 구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도 삼성전자는 현재 TSMC의 한 3분의 1에 불과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선단 공정으로 불리고 있는 10나노미터 이하 즉 공정에서 봤을 때는 TSMC와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6대 4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양강체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점점점 가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나노미터 이하 이제 시장 비중이 좀 확대가 된다면 삼성전자의 시장 내 입지는 더욱더 좀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나노미터 이하에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비중은 지난 2019년도에 대략적으로 한 4.4% 정도 양사의 미국과 신규 이제 공장이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도까지는 현재 29.9% 정도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삼성전자는 미국의 테일러시 공장을 좀 완공을 하는 기점으로 봤을 때 고객사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1에서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2025년도까지는 이제 파운드리 용량을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의 출범 첫 해인 이제 한 3배 정도 좀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100개 정도의 이제 파운드리 고객사도 2025년도까지는 300개까지 좀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용 부장은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더 끌어올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달에 지난해 이제 10월 달이죠. 요때 이제 네덜란드에 직접 찾아갔었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ASML 슈퍼 을이라고 불리는 회사에 좀 찾아가서 영업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이 ASML이라는 회사는 전 세계 극자외선, 네, 그러니까 EUV죠. 그래서 EUV 노광 장비 생산 업체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금 슈퍼을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장은 지난 8월달 가석방 이후에 3년간 240조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요와 이제 4만 명을 이제 고용을 하겠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절대 우위에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좀 도약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삼주패가족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30년도까지 지금 시스템 반도체 투자액이 이제 133조에서 지금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조금이 아니죠. 조대로 좀 이제 조 단위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171조
좀 이제 늘리겠다라고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이제 열광을 했는데요. 이재용 부장이 시스템 반도체 1위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만간 이제 대규모 인수 합병인 M&A를 좀 처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네덜란드 이제 차량용 반도체인 요건 좀 이야기가 좀 지나가긴 했는데 NXP라고 해서 네덜란드에 정말 잘 나가는 회사이잖아요. 이 회사를 포함해 이제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일본의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나 또는 이제 독일의 인피니온 등 차량용 반도체로 이제 삼성전자가 좀 그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으로 좀 채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치만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열린 2020년 이제 4분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M&A 추진 가능성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표 가족분들, 우리는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주가가 좀 폭락장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내가 팔지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그리고 설령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가 난 상태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마음에 우려가 되면은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미 투자하신 분들, 그러한 분들은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신적으로 나는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분들은 그냥 매도를 하고 아예 주식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몸으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좀 내용이 길었는데 제가 미래 가치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정리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